아 맞아요. 저도 자, 그랬어요. 여러분 맥도날드 11번 유도합니다. 아, 자, 11번 유도는요. 이건 바로 어떤 거냐면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를 서로 어떻게 하는 거? 바쁜. 환산하는 겁니다. 우리 화학 원에서는 퍼센트 농도, 몰농도 딱 두 가지만 배우기 때문에 그거 환산하는 건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외우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98% H2SO4 이런 걸 보는 순간 이거는 이렇게 식량 쓰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와, 이거 있는데 얘네들은 몇 머리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뭐를 알려주는 거니?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우리 공식으로 한번 볼까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지 질량이죠. 자, 그런데 몰농도는 용액의 뭐분의? 무피. 그렇지. 용질의 몰수로 들어가죠. 그럼 너네들이 볼 때 어머 그럼 여기 뭐야? 용액 질량을 부피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럼 반드시 질량과 부피를 환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밀도가 필요하죠. 와, 그럼 밀도 Dg/ml 알려주죠. 그런데 여기선 D를 얼마라고 알려줬어? 1.84g/ml라고 알려줬죠. 1.85예요. 5군요. 네, 1.85g/ml라고 알려줬죠. 어머. 그럼 여긴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뭘로만 바꾸면 돼? 몰수. 아이고 식량을 알면 되겠네. 아마. 그럼 식량은 사실 식량도 기호가 있습니다. 네, 잘 안 쓰는데 molecular weight라고 해서 MW라고 기호를 씁니다. 그럼 뭐 여하튼 어머 그럼 얘네 두 개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요. 이 98%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우리 오늘 시험 본 거잖아요. 98%란 용액 몇 그램 속에 100g 속. 용질 98g. 자 그럼 봐. 용액 100g 속에 용질 98g이 들어있는 거죠. 그대로 바꿀 거야? 곱하기 100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뭘로 바꾸려면 공식 이용 안 하고 하는 거야? 어머 선생님 100g을 밀리리터로 바꿀 거잖아요. 자, 또 오늘 외운 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네요. 그럼 뭐야? 자, 이거 몰수를 바꾸는 이거 부피를 바꾸는 거야? 밀도 얼마라고요? 1.85분의 100. 자, 요거랑 요거를 하면 그램 퍼 밀리리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남는 거야? 밀리리터의 단위가 남죠. 그런데 우리 뭘로 바꿔야 되나요? 용액의 부피 리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려면 얘네들을 뭘로 나누게 하는 거야? 1000으로 나누게 하죠. 그 이유가 뭐야? 1000 밀리리터가 1리터라서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요. 98g을 뭘로 바꾸면 돼요? 98g은 몰수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자량 98분의 지금 질량 98이죠. 그러니까 이게 몰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 이걸 다 쓴 이유는 공식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답이야. 그럼 이걸 하면 여기 동그라미 2개랑 여기 동그라미 3개를 지우니까 하나 남죠. 그래서 오케이 약분하니까 뭐만 남는 거야? 18.5 mol 다 지워지잖아. 리터만 남죠. 요거 밀리리터 지워지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공식 유도해 볼게요. 어머 1.85는 D잖아요. 그냥 D 쓴 겁니다. 여기 98은 식량이잖아요. 그럼 이거 약분되고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자 유도한 겁니다. 여기에 요렇게 해서 얼만큼이 남아? 10D가 남죠. 응? 그 다음에 여기 식량 그대로 남죠. 그런데 여러분 이 9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얘가 98%니까 98g이 나왔죠. 만약에 이게 10%면 몇 그램 대입하는 거야? 10g 대입하죠. 그럼 이게 20g이면 여기다 20다 대입하죠. 그러니까
이 98이라는 숫자는 퍼센트 농도에 있는 숫자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뭐라고 하겠어? 퍼센트를 대입합니다. 됐죠요? 그러니까 번분수네요.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안에 거 뭐만 남았어? 식량만 남았죠? 식량분해 밖에 거끼리 계산하니까 10 곱하기 D 곱하기 퍼센트 10 D 퍼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몰농도는 식량분의 10D 퍼. 자, 다음 시간에 이거 외워서 쓸 겁니다.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환산할 때 몰농도는 식량분의 뭐라고요? 10D 퍼. 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안 풀고 그대로 갖다 집어넣을까요? 와, 아니 조금 아까 황산의 몰농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황산의 식량 얼마야? 98이잖아. 그럼 10 곱하기 황산의 밀도 얼마라고? 1.85. 그 다음에 얘 몇 퍼센트야? 98%. 계산하면 깔끔하게 나오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요, 그냥 이런 거 배울 때는 공식 외우지 않고 그냥 풀어도 풀립니다. 그런데 고2, 고3에 가면 시간이 관건이죠. 이게 30분 안에 20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졸라 어렵습니다. 20문제를 다 푸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거 엄청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산수실력. 계산을 암산은 후루룩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막 약분하고 막 고치고 막 이런 거? 노노노노노. 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틀린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와. 잘했죠. 오, 잘했어. 근데 와. 제가 다푼 거예요. 와, 멋져요. 맞아요. 네, 멋지네요. 이거 오, 엄청 굿굿굿굿굿. 봐요. 네, 좋아요. 자, 완전 숙제됐던 거 질문 받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걸 다 없었어요. 아, 이걸 다 지금 꼭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영상이 있죠. 그리고 언니 영상 꼭 보시는 거 맞죠? 네.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능 실전 숙제예요. 수능 실전은 낼까요 말까요? 네. 내지 마요. 내야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야죠. 아 그럼 오늘은 정말 다음에 수능 실전. 아, 오늘은 중과 다음에 수능 실전 봐서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짱돼요. 너무 그건 좀 좋아요. 아닌 것 자. 같아요. 어차피 남는 게 진짜. 야, 51쪽 숙제 냈죠? 자, 51쪽 질문 받습니다. 언니 이거 베끼는 건 영상 보고 베끼라고 이년아. 자, 질문 12번. 어우, 굿. 너 귀찮아서 안 했다 그러지 않았니? 네. 네. 자, 12번, 13번, 14번.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오렌지북 있잖아요. 그 오렌지북에 11번까지 풀고 12번과 13번을 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니? 12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거 12번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병신이에요. 이거는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문장을 써놔가지고 애들이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내가 읽어도 뭐야 이 새끼들 문장을 이따위 써놨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쓴 거.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2몰짜리 탄산수소 칼륨 수용액을 0.1몰 이거 1리터로 만드는 방법을 서술하래. 그러면 이 말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 용액이 진한 용액이야. 이거 진한 건데 이 중에 일부를 덜어내서 물버서 희석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진한 용액이 얼마냐면 2몰짜리야. 얘가 2몰짜리 탄산, 수소, 칼륨, 수용액입니다. 그럼 이 중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 요만큼을 덜어낼 거야. 그럼 맨 첫 번째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문장에 맨 앞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몰 탄산수소 칼륨 수용액을 이렇게 들어가야죠. 아.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문장의 앞뒤를 바꿔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결국 1리터짜리
몇 몰을 만들겠다는 거야? 0.1몰을. 자, 원리를 한번 볼 거예요. 원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와, 요만큼 초록색을 요만큼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덜어내가지고 여기다 슉 요만큼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단어 여기다가 물어가지고 여기까지 채울 거야.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요 초록색 동그란 거 안에 여기 있는 이 용질이 100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용질이 100개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0개를 넣었죠. 그럼 물을 쭉 부으면 농도는 묽어지겠죠. 네. 하지만 용질이 100개라는 건 절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여기의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말로 쓸까요? 덜어낸 2몰짜리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와, 이걸 N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새로 만든 0.1몰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 얘를 N2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다? 같다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내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야. 야, 여기에 설탕물인데 설탕이 100개 있고 여기에 설탕물인데 설탕이 50개 들어있어. 섞었죠. 이 안에 설탕은 몇 개일까? 150. 150개. 오케이? 하지만 농도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절대로 용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화학 2에 들어가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알려준 조건이 뭔지 봐야 되겠죠? 어머, M 알려졌다. 몰수인데 M 알려졌다. 그럼 너네들의 냉큼 뭐가 떠올라야 돼? 뮤비가 떠올라야 됩니다. 어머 어머. 그런데 얘 얼만큼 덜어냈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미지트 V 이렇게 들어가겠죠.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N1 MV는 이쪽에 MV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구해볼까요? 자, 2몰짜리 몇 밀리리터인지 모르지만 V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0.1몰짜리 1리터를 만들었죠? 자, 덜어내야 하는 용액의 부피 V는 몇 리터예요? 50ml. 0.05리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50ml야. 그럼 이제 서술하는 거 요거를 알아야 서술하는 거죠. 그럼 서술할 땐 이렇게 하는 거죠. 덜어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과 새로 만들어진 0.1몰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제의 양이 같으므로. 아, 그 말 꼭 써야 돼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같으므로 2몰짜리 50ml를 덜어낸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2몰 탄산수소칼륨 수용액 50ml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어디까지 물을 넣는다? 표선까지 물을 넣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서술형 없어요.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만큼을 덜어내야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새로 만든 용액과 덜어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어떻다고요? 같다가 포인트라고요. 됐죠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와. 자, 12번 풀었어. 근데 좀 아까 13번 나왔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풀었던 몰스 트라이앵글의 꼬리까지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친절하게 뭐를 알려줬어? 화학반응식. 근데 화학반응식 보니까 생각할 거리도 없죠. 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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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다 1대 1대 1이죠.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번에 보면요. 4.2g의 탄산, 수소, 나트륨을 염산 아니고 식초랑 반응했어요. 와,
그러면 NaHCO3랑 아세트산이랑 반응을 했는데 거시기 몇 대 몇의 자, 개몰 부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개몰. 이것만 알면 돼. 뭐가 나와도 몰수를 바꾸는 게 이 단원의 포인트라고요. 뭐야? 그럼 이거 4.2g 다 썼대. 그럼 얘는 몇 몰을 사용했니? 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얘 화학식량 얼마라고 알려줬어? 84라고 알려줬죠. 그럼 4.2g. 이거 몇 몰 썼다는 거야? 0.05. 이거 0.05몰이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때 사용한 아세트산의 농도가 얼마냐 물어봤겠죠? 그럼 얘도 몇 몰이 필요한 거야? 0.05몰. 근데 여기에 뭔가 알려졌죠. 뭘로 알려줬어? 그거 0.1몰짜리. 이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B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죠. 그럼 결국 얘 곱하기 얘를 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0.05몰. 됐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 단어는 그 어떤 게 나와도 몰로 고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개수비는 몰수비이기 때문에. 됐어요? 아, 나 너무 떠들었나?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커가지고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조금 줄였어, 소리를. 아, 내가 쟤를 트는 이유는 내 귀가 잘 안 들려갖고 트는 거야. 네? 니네들이라고 트는 거 아니야. 나 들으라고 트는 거야. 네? 너 습관이지? 그렇게 방문하는 거. 아니 왜요? 내 마이크를 쓰는 건 너네 잘 들리라고. 내가 마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고. 나 들으려고 쓰는 거라고. 네 들어서 뭐요? 아안 들려서. 귀 먹어서. 되게 니네 목소리 큰 사람이 왜 목소리 큰 줄 알아? 자기 목소리가 안 들려서 목소리가 큰 거야. 이상하다. 나 매기는 것 같은데. 아, 내 목소리 절대로 작지 않아. 그 탈무드 진짜요? 진짜예요? 어머. 아니, 진짜요? 아 이게 저? 참나. 이거 뭐? 아니 진짜예요. 뭐 일리가 있어서요. 아니 그거- 이건 과학적인 건데요? 사람이 경험했는데 저는 귀가 너무 어두워서 제 방귀 진짜요. 너네 할머니 가는 길 먹은 할머니 목소리 크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안 들려서. 당신의 방귀 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하고 말을 진짜. 듣죠. 이 귓바퀴를 키워야 돼 나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다니까. 귀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이렇게 그 귓바퀴 하나 달고 다녀야겠어. 그럼 내 목소리가 겁나 잘 들리는 거 알아요? 그게 모아주니까요 소리. 그럼 니네 그렇게 하고 네가 말해봐. 야, 씨, 걔가 왜 귀를 조금 세우겠어? 잘 들려요. 자, 그래서 13번 어때? 틀렸는데 금방 풀리죠. 그 다음에 14번은 다 맞았어도 설명합니다. 14번은 다 맞아도 설명합니다. 그냥 부피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여기서도 뭘 쓰는 일정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공식도 씁니다.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뭘 쓰죠? 왜? 그냥 절 쳤대요. 그냥 때렸다고? 기왕이 때릴 거 세게 때려. 자, 14번입니다. 14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친구는 숫자가 직접 나온 게 아니라 X몰롱도 이렇게 나왔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NaCl인데요. 얘는 X몰짜리 염화나트륨 100ml가 있었어요. NaCl 100ml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야, 얘네 가열해서 물을 날려버렸어. 어머. 그럼 너네들 커먼 센스. 설탕물을 가열합니다. 설탕이 날아가나요? 물이 날아가나요? 둘 다 날아가나요? 물이랑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증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물만 날아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아무리 물에 날아가도 절대로 용질에 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몰수는
불변이라는 거.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죠? 아무리 물을 넣어도 용질의 몰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어머, 그러면 선생님 여기 보세요. 얘네 그럼요, 용질의 몰수는 불변인데 지랄하고 수용액이 50ml로 줄어들었죠요. 그럼 계산하지 않아도 어떤 게 나올까요? 헉, 뭐야? 얘는 그대로네? 그런데 이게 2분의 1이 되었죠. 그럼 2배. 그러니까 그렇지, 얘가 그대로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여기서는 X몰인데요, 농도가요. 그럼 여기선 2배니까 몇 X가 되겠어? 2X몰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부피는요? 어머, 부피는 100ml고요. 그럼 여기서는 50ml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몰수 구하면 되겠죠? 몰수는 M 곱하기 V. 아우, 이거 리터로 굳히는 게 사실은 옳은데요. 비교할 때는 그냥 해도 됩니다. 비교할 때는 그냥 해도 됩니다. 어머, 밀리리터 그냥 할 거예요. 그럼 몰수는 100 곱하기 X니까 얼마? 100X. 오케이? 그럼 여기는요. 520이니까 여기도 얼마? 100X. 몰수가 똑같죠.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따져서 문제를 푸는 거는요. 문제를 간단히 푸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랄하고 또. 물을 넣었대요. 물 또 넣었어. 어디에 나왔어? 디귿번. 네. 나에다가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 부피를 몇 미리를 만들었대? 더하기 물 200ml를 만들었대요. 헐, 그건 뭐야? 또 얘는 그대로인데 이거를 몇 배로 만들었어? 4배로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농도는 그것에 또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이게 2x인데 그것이 4분의 1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얼마라고요? 0.5x 몰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피는 200ml지만 절대로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용질의 몰수가 100x 몰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됐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죠.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기억번. 수용액의 몰농도는 나가 가에 2개다. 당근. 니은번. 가에다가 NaCl 2분의 X몰을 더 녹이면 야, 이거는 병신이어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자, 이거는 이제 이거 실제로 고쳐보면 0.1x잖아요. 실제 고치면 이게 1리터로 고치면 그럼 여기다가 0.5x를 더 넣는데 이 숫자가 별로 얼토당토 않죠? 그럼 얘네들이 굳이 몰농도를 구한다면 이걸 더 추가해서 몰농도를 구한다면 몰농도는 뭐. 자, 용질의 몰수가 0.6x몰이 되죠. 네. 선생은 지금 왜 멈칫했을까요? 6x 몰. 자, 여기 0.6x몰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빵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학입니다. 몰수가 변했나요? 몰수는 0.6x몰로 더하기가 되죠. 자, 100ml에다가 0.5x를 추가했어요. 부피는 얼마일까요? 100 플러스 0.5. 그렇지. 100 플러스 0.5x라고요? 예? 얘 몰이랑 얘랑 막 더하기가 되나요? 안 되죠. 100 플러스 알파. 얼마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는요. 야, 10% 설탕물 200ml랑 20% 설탕물 200ml를 합칠 거야. 용액의 부피는 몇 ml일까요? 400ml일까요? 답은 모른다가 맞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봐. 쉽게 100이라고 해볼까요? 용액 100g과 용액 100g을 더하게 하면 이거는 섞으면 당연히 용액 몇 g이야? 200g이죠? 그런데 10% 100ml랑 내가 지금 퍼센트 얘기하죠? 20% 용액 100ml를 혼합하면 얘는 200ml일까요? 몰라요. 모른다가 답입니다. 오케이? 내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는 농도 10% 하나 20%라고 했죠. 소금물 10% 소금물 20%여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10인데 하나는 소금물이고 하나는 설탕물이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다 똑같아야 돼. 소금물 10% 소금물 10%를 섞으면 그때는 200ml가 맞습니다. 오케이? 중학교 때는 그거 섞으면 200이죠. 이렇게 해도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근데 화학원 이상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오케이? 그럼 어떤 전제가 나와야 되니?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같다. 혼합전 수용액의 합은 혼합 후 부피와 같다. 같다. 혼합전 부피의 합은 혼합 후 부피와 같다. 라는 문장이 나와야지만 저게 200이 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거 그냥 200으로 풀면 화학 1 이상에선 다 틀립니다. 그럼 고등학교 쌤이 작정하고 그냥 낼 수 있는 거예요? 당근이죠. 내십니다. 와. 학교 선생님들. 그럼 답이 모릅니다인데 저렇게 쓰면 그냥 틀리는 거죠. 와. 미쳤- 그냥 애들 막 200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틀린 겁니다. 거기에 아니면 밀도가 주어지죠. 모든 수용액의 밀도는 1g/ml로 한다. 그러면 더하기가 되죠. 그러면 어. 다 그러니까- 쌤이 그냥 다 답이 모른다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오면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와.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이제 14번에 니은번 예문은 풀 수가 없는 예문인 거죠. 오케이? 얼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디귿번 아까 풀었던 거고요. 됐나 여러분? 농도는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쉽고요. 또 문제를 꼬아내자고 하면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N은 MV, N은 변하지 않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 중마랑 그냥 아예 다 문제 풀어보세요. 네? 수능 실적 맞죠? 안 되겠다. 일단 중마 먼저 푸세요. 네, 네. 아 그래야죠. 그쵸. 숙제는 준다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낼 거야. 아 그럼 지금 풀어요 그냥? 아니, 숙제지. 아니 다 내요? 너무 많은데. 뭐가 많아? 일주일이잖아. 일주일인데 마무리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싹박이 풀어봐. 59쪽까지 풀어. 와. 아니요. 왜냐면요. 그 다음에 숙제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럼 숙제가 또 많아져요. 그럼 그때 또 닥쳐! 59까지 풀어와. 숙제하는 시간 잡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조삼 못 사네요. 그쵸. 당연하지. 같은 거 그냥 한꺼번에 푸는 게 나아요. 모르는 거 실제로. 괜히 뭐 수능 실전이랑 또 원자의 세계 같이 하면 아니 기분이 좀 대까지 두 더워지니까. 개랑 주간식 하나에 시간 두 시간씩 틀렸어. 근데 저는 몰라. 기울기를 그거를 몰라. 3분. 뭐 오늘 드디어 자, 이제 양쪽 방금 새로운 단어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마음이 아주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오늘 수업은 아주 편히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숙제 양 때문에 마음 불편해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오늘 수업 들으면 여기 숙제 또 나와. 다음에. 안 돼. 편안하게 수업을 들어볼게요. 그럼 다음 나도 수업에는 편하게 30분 정도 시간 당신들 쉬는 시간을 지랄하네. 전혀 마라.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찌르면 들으면 바나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 바나나 좋아해요. 전 안 좋아해요. 잠깐만요. 자. 저 너무 좋아해요. 힘들어요. 오렌지북 지랄 말고 40쪽 펴세요. 옐로우북. 옐로우북 40쪽 펴세요. 자, 완전히 단원입구랑 넘어가서요. 아주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단원이라고 말했잖아요. 편안하다. 이거는 원자의 구성 입자를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지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1803년에 돌턴이라는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 돌턴의 원자설을 발표하죠. 너네 다 아는 아저씨죠? 야,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가 있어. 그런데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아저씨가 얘기할 때 말이죠. 원자는 둥그레. 끝. 더 이상 아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톰슨이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와! 그럼 이런 톰슨이라는 아저씨는 1897년에 톰슨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알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할 거니? 전자 발견 실험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럼 이런 전자 발견을 톰슨 아저씨가 했잖아요. 그런데 전자를 발견한 실험 이름이 뭐야?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람 이름, 실험 이름까지요. 자, 누가 실험했다고요? 톰슨. 톰슨. 그럼 이 사람의 실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음극선 음극선. 실험이라고 말한답니다. 뭐야, 왜 제목은 또 음극선 실험이지? 요 톰슨 아저씨는 전자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거를 음극선이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니? 이 아저씨가요, 길다란 유리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럼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건 여기는 바로 어떤 상태? 진공 상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플러스 극 이렇게 극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번개가 칠 정도로 전압을 높게 설정을 합니다. 한 500V 감전하면 죽습니다. 감전되면. 자, 너네 봐봐. 이게 500V라고는 안 나오죠. 보통 이제 고압 이렇게 나옵니다. 스위치를 꾹 누르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와, 여기 짧고 뚱뚱한 이거 마이너스 극이잖아.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통 튀어나올걸? 근데 500V니까 두 손의 한 단면을 1초 동안 지나가는 전자가 졸라 많을걸?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겁나 많아.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온 전자들이 빈 공간이다. 그러고 멈추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막는 게 없네. 그러니까 그대로 팡 튕겨나가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빛으로 보이죠. 마치 번개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너네 번개 생각해봐. 번개를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공기랑 부딪혀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부딪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서 일단 나온 그 빛처럼 생기는 가 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온 거야. 뭔가 나왔어. 그런데 그 뭔가가 음극과 연결된 쪽에서 그 무언가가 나왔죠. 그게 뭐야? 레이잖아요. 레이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선이라고 해석하죠. 어디에서 빠져나온 선이야? 음극 쪽에서 빠져나온 선. 그러니까 이 레이의 이름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음극 레이죠. 음극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빛. 빛으로 보인다고요. 어머. 그런데 여기서 thinking. 어머나. 아니 근데 얘가 앞으로 쭉 갔네? 그러면 무슨 얘가 그랬냐면 얘가 그냥 반드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간 건가? 아니면 이 빛이 마이너스 전기라서 플러스 쪽으로 간 건가? 거기다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야, 나 여기다가 뿔마 다시 한번 걸어볼 거야. 그럼 얘가 그냥 반드시 갔다면 뿔마 상관없이 또 앞으로 쭉 가겠죠. 근데 만약 이게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서 플러스 쪽으로 갔다면 저기도 플러스고 저기도 플러스니까 가다가 휘어지겠죠. 그런데 실험을 했더니 진짜로 휘어집니다. 우와. 어머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쭉 휘어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 레이 마이너스 전기 띄는구만. 이런 결론을 얻어내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니? 주변에다가 전기를 걸었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기장을 설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너네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는 거. 전기와 자석은 한 끗 차이죠. 실제로는 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뭐를 설치하냐면 자석을 설치합니다. 그럼 자석을 설치하면 뿔마 알죠? 시험 봤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쉽게 전기장을 설치한다고 쳐봐요. 학교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배웠죠. 이렇게? 네. 사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움직이기 쉬운데. 그래요? 원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잖아.
플레밍 그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을 거예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렇게 바꾼 거잖아. 근데 이게 더 낫지 않아? 아 근데 그 너 그렇게 배워서 물리 그게 쉬운 원에- 거고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FBI잖아. 빵. 아 우리 전기장을 설치했죠. 그럼 실험 결과가 나오죠. 실험 결과는 무슨 극으로 휘어졌다.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다죠.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죠.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결론. 주어는 음극선은입니다. 음극선은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 것을 보니 무슨 전기를 띠는구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이 사람 딱 봤는데 아까 뭐야? 빛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빛처럼 보였어. 빛은 직진하는 게 정설이죠. 어머나 그럼 얘도 직진하나? 음극선도? 그래서 직진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죠.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빛이 직진한다는 거 확인하는 실험. 뭘로 빛이 직진한다는 거 확인하죠? 그 향처럼 향불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건가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림자가 생기는 걸 가지고. 자, 이건 마치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었어. 그럼 저기에 나하고 똑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뭐야? 그건 이렇게 쓰나요? 그 그림자가 생기는 건 여기는 못 지나가죠. 네. 그러니까 저기는 빛이 없어서 까맣죠. 여기는 반듯하게 지나가니까 꿍 찍히면 똑같은 모양이 생기는 건 반듯할 때만 생기는 거죠. 가다가 이렇게만 휘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에 고마말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체를 설치해 봅니다. 나 하트 모양의 물체를 설치할 거야. 당연히 얘네들 다 치우고 모양만. 그랬더니 진짜로 뒤에 하트 모양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어머! 그림자가 생겼어. 이거는 결과죠. 그럼 결론. 음극선은 뭐 하기 직진. 때문이다? 직진? 그렇지. 직진하기 때문이다. 엄마! 그리고 또 다 치웠죠.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포인트인데요. 아니 이거 빛 있잖아. 어디서 나왔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전선이잖아요. 전선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아무래도 구리에서 뭔가가 빠져나온 것 같아. 그리고 실험을 또 뭘 하냐면요. 처음에 이제 구리로 했잖아요. 이 끄트머리에다가 금을 매달아 봅니다. 그래도 실험 결과가 똑같아요. 철을 매달아 봅니다. 그래도 실험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원자의 종류가 바뀌어도 실험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에서 뭔가가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걔가 원자에서 빠져나온 입자라고 생각하니까 질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까 내가 이것의 애칭이 질량인데요. 질량이로 이렇게 마시면 어때요? 왜 절대 있어요? 아야 소리가 나오죠. 아야.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움직였어. 그러면 M이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그게 바로 F. 뭐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제일 얘가 분명히 움직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만약 얘가 질량이 있었다면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치우고 그림은 개떡 같은데요. 목표차! 너 죽는다. 바람개비를 설치합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가능한 한 가벼운 바람개비를 설치합니다. 진짜로 질량이 있었다면 바람개비가 돌아갔겠죠. 진짜로 돌아갑니다. 오. 되게 신기하죠? 너네 봐. 바람개비 알잖아. 우리 바람개비 만들었어. 바람 하나도 안 보고 햇빛만 쨍쨍한 날 이러고 서 있었어. 그럼 바람개비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지나가는 사람이 미친년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려면 바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바람이라는 건 뭐야? N2, O2 질량을 갖고 있는 공기. 공기의 흐름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바람 맞으면 졸라 아프잖아. 얘네 결국 바람 맞으면 아픈 얘기 잘 모르잖아. 그런데 어떤 바람을 맞으면 겁나 아프냐면요. 엄마 아빠가 세차할 때
자동 세차, 셀프 세차하러 가면 그거 같아. 딱 동전 500원 넣으면 막 거기서 바람 졸라 나면 치익 해서 막 먼지 막 날려버리는 거 있죠. 네. 그 바람 맞으면 얼굴 막 이렇게 막 모양이 변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공기의 질량과 빠른 가속. 왜 지랄이야 소년? 썸네일에 그거다. 어디요? 아, 썸네일에 선생님 맨날 이상한 거 나온다고 했잖아. 설마 오늘 이거 나오는 거야? 아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내가 아니 그 이상한 자세로 하고 있는 거. 완자책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거 썸네일 나왔다. 왜 그게 저작권이야? 완자를 선택한다는 건데? 그건 걔네들이 좋아하겠지. 그 썸네일 그게 랜덤이에요 추첨하는 게. 아니 원래 내가 선정해도 되는데 난 그런 짓 진짜? 따위는 하질 않지. 네 그럼 좀만 넘겨서 그 아까 이걸로 썸네일 설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그겁니다. 뭐를 설치했다고요? 이거요? 바람개비를 설치합니다.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갔어.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 아, 음극선은 뭐를 갖고 있구나? 질량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원자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서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있어. 근데 걔는 찍지네. 이런 사실을 알아내죠. 그리고 톰슨이 원자 모형을 새롭게 그립니다. 와, 원자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자 이때만 해도 원자 전자는 돌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 거니? 박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원자가 중성이라는 건 다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중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플러스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 이런 모양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이걸 그려놓고 와 초코칩 쿠키에 초코 박힌 것 같아 라는 건 내 얘기고요. 건포도에 빵이. 그러니까 그건 내 얘기고요. 아무리 봐도 이거 초코칩 쿠키 같지 않아요? 어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모형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빵에 건포도 박힌 것 같아. 건포도 맞잖아요. 건포도에 빵이 아 건포도에 누가 빵 박혔다. 제가 내가 가서 바꿨어요? 괜찮아 난 맨날 있는 일이야. 음. 맨날 있는 일이야. 그러면 얘네들은요. 빵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 같아. 야 1800년대 초코칩이 어딨어. 건포도지 없어요? 최고지. 건포도가 최고지. 건포도 박힌 빵에 있는 초코 박힌 초코칩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초코가 어딨어. 초코 없어요? 자, 안 살아봐서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랬니?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야? 건포도가 박힌 푸딩 같아. 건포도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맛있겠다. 내가 말하니까 댓글 걸지 마시고요. 어머. 그럼 야, 닥쳐이년아. 지금에 오면 이런 것들은 바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로 오잖아? 백설기에 건포도 푸딩? 콩을 박아놓은 모양. 백설기 콩떡 모양. 아 그 다음에 수박. 씨. 안으로 댕강 잘랐어. 그렇지. 베이스 빨개. 그게 플러스. 수박씨 전자. 수박씨 전자. 그런 것들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이걸 톰슨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 아저씨가 와 우리 스승님 너무 멋지다. 저런 걸 알아내다니. 나 실험해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말한 거 있잖아. 저게 맞다는 걸 나의 실험으로 증명하고야 말 테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실험을 하죠. 그리고 실험 결과가 예측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생뚱맞은 결과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모형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 그 아저씨가 누구라고요?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콩글리시 러더퍼드. 그럼 이런 러더퍼드는요 뭐를 발견했니? 원자 핵을 알아냅니다. 오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런 원자 핵을 발견했는데 이 실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니?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어. 그럼 우리
불량품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나오면 알파 입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알파 입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파 입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헬륨 원자예요. 오, 알파 입자는요. 옛날에는 왜 이름이 알파 입자니? 뭔지 우리- 몰라서. 그렇지. 큐리 아줌마가 막 실험하잖아. 막 이것저것 실험하는데 뭔가 나왔죠. 정체를 몰라. 넌 알파. 또 실험했죠. 뭔가 나왔는데 걔랑 달라. 베타. 넌 베타. 진짜 내가 그렇게 이름 정한 거예요. 또 뭔가 나왔는데 또 달라. 감마. 네. 진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또 왔다 갔다 지랄이야? 왜? 썸네일. 아니야 나 이거 확인했는데 그거 잘 나왔어. 아 진짜 아쉽다. 아니 뭔가 이게 썼네요. 자, 근데 이상한 포즈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선생님 이상한 썸네일 너 들 확인해 확률이 줬어요. 높아지게. 아 근데 지금 니네 영상 혹시 막 이거 내용 안 보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마이크가 되게. 자, 그러면 이런 알파 입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알파 입자는요, 수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입자입니다.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입자인데 얘는요,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 번호 2번 헬륨이죠. 전자가 없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국말로는 뭐라고 딱 말해줘야 돼? 헬륨 원자에게요. 아까처럼 튀어나와야 돼. 3인처럼. 알파 입자가 뭐야? 헬륨 원자에게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다. 이거 시험 볼 때는 한글로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런데 쟤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럼 알파 입자는 헬륨이고요. 원자번호 2번이고요. 질량수는 4겠죠. 그리고 전자가 없으니까 E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헬륨 원자핵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런데 얘네들이 갖는 의미가 있죠. 알파 입자는요. 무슨 전기를 띠는 거야? 플러스 전기를 띠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는 의미 1번.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알파 입자는요. 비교 대상 전자. 전자보다 어마무시하게 무겁습니다. 그럼 우리 첫날 배운 거 한번 볼까요?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의 비율이 나오죠. 1836대 1. 오, 굿. 맞아요. 전자 하나를 1이라고 하면 양성자 하나는 전자보다 1836배가 무겁고요. 중성자 하나는 1838배가 무겁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을 4개를 다 더하게 하면 대략적으로 무려 7000배나 무겁죠. 와. 그러니까 너네 봐봐.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쏩니다. 7000배나 무거운 애를 쏩니다. 그럼 얘가 훅 지나갈 때 얘네들이 지나가는 앞길을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로 못 막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 예측. 알파 입자 쏘잖아? 다 지나갈 거야. 그런데 혹시나 그 중에 일부가 여기 뿔막 있으니까 가다가 살짝 이렇게 휘울 수도 있어. 아주 살짝 휘울 수도 있어. 무거우니까 핀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못 휘겠죠.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얘는 졸라 무겁다. 비교 대상은 전자보다. 니다 여러분? 안 맞나? 그럼 이제 참고. 그럼 베타 입자는 뭐예요? 베타 입자는 저렇게 길게 설명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베타 입자는 전자를 베타 입자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학에서는 알파 입자밖에 안 나오는데요. 물리 들어가면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 베타 입자는 전자. 오케이? 그럼 감마는 뭐예요? 감마도 있어요? 옛날에는 감마 입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중성자. 감마 레이, 감마선이라고 감마선? 부르죠. 감마선 어디서 들어봤죠? X선. 자, 우리 치과에 가면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엑스레이. 언니가 엑스레이 찍죠. 그러면 살들은 안 나오고 뼈만 나오죠. 그게 바로 뭐야? 살은 엑스레이가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뼈는 지나가지 못하고 흡수되거나 반사돼서 뼈가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감마레이를 쏘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감마선 우리 몸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안 좋다. 매우 나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방사능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엑스레이는
겁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고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X선 맞으면 안 됩니다. 세법하게 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럼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쏠 겁니다. 어머 원자가 막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원자를 준비했니? 금 원자를 준비했어요. 무섭다. 바로 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돈도 많지. 아이 돈도 많지 이거 돈 필요도 없어. 아, 그 금이 오늘 여러분. 금 1g으로요 3000제곱미터를 만들 수 있대요. 네?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아니야. 네? 3제곱미터? 어떻게 했어요? 아씨 뭐 이거 자 아직 숫자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패스할게요. 아씨 옛날에 이거 썼는데 까먹었어요. 아 3000m인가 보다. 3000m까지 얇게 만들 수 있고 아, 제곱미터 기억이 안 나요.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금은 이 사람이 금을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이거 가장 얇게 펴집니다. 전성이 가장 큰 금속이 금입니다. 그럼 왜? 자 여러분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쏠 거죠. 그런데 원자 하나에게 쏜다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원자 하나를 어디서 갖고 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하는 거니? 아, 금덩어리 안에는 금 원자가 졸라 많죠. 네. 그래서 얘를 펴니다. 마치 상상하는 거야? 쌀을 종이컵에다 떴어요. 그러면 쌀 하나하나가 원자라고 생각해봐. 거기는 원자가 막 겹쳐 있는 거죠. 네. 얘를 쟁반에다 부어서 오. 꾹꾹꾹 눌러서 한 겹으로 펴니다. 그 편 상태에서 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얇게 펴지는 걸 준비해야 한 겹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금을 준비한 이유는 여기에서 얘를 얇게 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금박이라고 하죠. 이거 얇을 박자입니다. 금박을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 금 원자가 몇 겹으로 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요? 한 겹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실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금원자 이렇게 한 겹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예측했던 일이 다 벌어집니다. 알파 입자를 2만 개를 쏘잖아요. 19,999개가 그냥 지나갑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자 말로 할 거예요. 받아 적으세요. 지금 말고 영상 보고. 자 결과 대부분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결론 왜? 빈 공간이니까. 그럼 결론은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네네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쓰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쟤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2만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짝 휘어집니다. 그럼 일부가 휘어졌어요. 왜?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알파 입자가 졸라 무거운 플러스죠. 누군가 살짝 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밀었어? 야 알파 입자가 플러스인데 얘를 밀었다는 건 원자 내부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 타당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까지는 예측한 결과야. 전혀 생뚱맞은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가야 되는데 자 내가 알파 입자야 막 뛰어가는 거야. 여기에 나무 하나가 서 있네. 느티나무 하나가 서 있네. 와. 그럼 느티나무면 그치 상상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얘가 지나가다가 빵! 탕!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극히 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튕겨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알파 입자가 무려 7,000배가 무거운데 튕겨 나왔다는 건 전자에 부딪힌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어떤 놈이 있다고요? 졸라 무거운 입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 쓸게요. 질량이 큰 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일부만 튕겨놨을까?
얘가 진짜 고목나무처럼 졸라 큰 애였어. 그럼 튀겨나온 애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 일구만 그러면 엄청나게 작은데 무거운. 어머. 그럼 작은데 무거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부피가 크고 질량이 부피가 작지만 질량이 큰 입자가 있다는 거죠. 두 개로 나눴을 거야. 시험 볼 때 부피는 작지만 질량이 큰 입자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모양을 그리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작고 무거운 애가 있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여긴 다빈 구간이죠. 전자 어디 갔다? 이때부터 전자가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렇게 만약에 전자가 아까처럼 박혀있으면 플러스가 전자를 끌어당기죠. 이때부터 움직이는 전자가 나옵니다. 움직여야 안 딸려가겠죠. 오케이? 이건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라는 행성이 빙글빙글 돌아야 태양이 안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건포도 푸딩 위에 거죠. 행성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전자가 움직입니다. 오케이? 이게 되게 단순하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원자핵이라고 부른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인데 숙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숙제 어떻게? 어떡하지 않아요? 어떻게? 오늘 완숙은 내시지. 완숙은 그거만 모래서 끝내시고. 안 돼, 이거 조금 내야지. 아주 조금만 더 낼게요. 아니요. 아, 안 돼요. 거부할게요. 아 근데 그건 아니야, 진짜 아주 조금만 더 낼게요.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아주 조금만 더 낼게요. 잠시 84번까지예요. 72, 73. 아.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배운 거라. 그리고 정독하시고요. 정도. 정독이요? 정독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건 59까지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잠시는요? 잠시는 이거 찍어서 보내세요. 잠시 15쪽 84번까지. 15쪽 84번까지. 찍어서 보내세요. 은성이 2시도 괜찮아.